어제는 미래학자 레즈 커즈와일의 2045년 인간은 죽지 않는다. 10년 전 2013년 7월 22일자 조선일보 위클리 비즈에 레즈 커즈와일이라는 그 미래학자의 PPT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PPT를 만들었고, 오늘은 160년 전에 최초 경제학 교과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내용을 가지고 그 30장짜리를 만들어 봤는데, 급하게 만들어서 완성도는 없지만 이 PPT는 지금 현재에도 이 현재 오늘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이끌고 있는 듯한 내용을 줍니다. 경제학 그 고전학파 경제학의 3대 거장이 알프레드 마샬 이전에 아담 스미스, 멜서스, 그리고 알프레드 마샬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알프레드 마샬이 경제학에 수학을 도입함으로써 경제학은 그 신학과 더불어 거대한 학문으로 일어서게 만든 건데, PPT를 짧게 30장이니까 15분에 끝내려면 빨리빨리 넘겨보겠습니다. 일실링, 부자의 일실링과 가난한 자의 일실링은 같지 않다는 게, 예를 들어서 어느 곳에서 100만 원을 푸는데, 예를 들어서 1조 있는 사람이 100만 원을 푼 것은 선적도 없는데, 100만 원 있는 사람이 100만 원을 날리면 거대하게 그 데미지가 있는 것처럼 만 원의 힘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 여기에서 일실링이 주는 만족과 기쁨은 같지 않다. 이것은 알프레드 마샬의 경제 언론 전체를 흐르는 한계 효용의 법칙이라는 거대한 이론을 만듭니다. 그 19세기 중반 1800년대죠. 영국 런던은 세계 최고 선진국. 아까 한홍 목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대영 제국의 태양은 지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이 있었을 세계 최고 선진국은 그 영국이었습니다. 1900년대. 그리고 1차 대전, 2차 대전 끝나기 이전에는 영국이 200년간 거대한 부자, 세계 최고 부자 반열에 있었는데, 그 아버지의 감시 속에서 공부만 해야 했던 어느 소년이 있었다. 그 소년의 별명은 창백하고 허약한 양초였다. 그러나 그는 양초 소년만의 비밀, 아버지가 안 볼 때면 공부해라 근데 공부 안 하고,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지금 공부해라 그러는데 공부 안 하고, 아버지가 가장 경멸했던 학문 수학 공부에 몰두한다. 그때의 부자들의 최고 학문은 아직까지 신학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마샬한테 그 성직자가 되라고 성경 공부해라 하는데 성경 공부 안 하고 수학 공부에 몰두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아버지를 따랐던 소녀는 결국 아버지의 기대를 산산조각 낸다. 아버지가 원했던 성직자 길을 거부하고 캠브리지 대학에서 수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하는 이 알프레드 마샤는 그 마지막에 요약된 것이 냉철한 두뇌, 차가운 머리, 뜨거운 가슴. 경제학 교과서에 지금 복지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그 경제학의 창시자나 다름 없습니다. 아담 스미스와 더불어. 근데 그러나 자신만만했던 수학도를 흔들리게 한 문제가 있었다. 그 문제는 영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운 국가에 사는데 왜 가난한가? 대다수의 국민은 가난한 걸까? 왜 이런 질문을 합니다. IT의 천국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왜 IT를 하나도 모를까? 이거 이야기하고 똑같죠, 지금 현재. 이게 한국은 지금 국민 소득이 3만 7천 달러인데 왜 내 주머니는 꼭 3,700
달러 같은 생각이 드는가? 이것은 그 시대 150, 180년 전의 이야기를 그대로 지금도 반복되고 성경책이 2000년 전에 써졌는데 오늘 들어도 나에 대한 이야기 같이 느껴지는 것은 여기에 인문학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뭐 예수 인문학은 별로 실제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아까 처음에 들어왔을 때 한 10명 들어와 가지고 성경 틀어져 있으니까 설교 한옥 목사의 설교가 있으니까 나가버린 사람 한 10명이 있었는데 저는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다니는 거 우리가 성스러운 장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삼성신앙의 3대 덕목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라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대다수의 국민은 가난할까? 그래서 이 친구는 수학만으로는 풀 수 없었던 이해 불가능한 현실을 수학으로 공부하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방 한 칸 얻지 못하는 사람들. 아무리 공부해도 집 살 수 없는 네트워크들. 지금 현실이 그때 선진국이 되면 20대 80 사회에서 1대 99의 사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선진국 OECD 국가에서 제일 성장하는 나라 중에 한국이 있는데 한국의 제일 문제는 돈 벌기는 100만 원 벌기는 힘들고 누군가는 1억, 10억, 100억을 번다 그 말이에요. 인자 방금 노래한 임영웅과 김수찬은 그 대결 데스매치에서 김수찬은 6명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스몰을 1등, 2등 달리고 있다가 그 데스매치에서 10대 빵이 나옴으로써 김수찬은 빅6에 들어가지 못하고 노래 한 곡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존재합니다. 왜? 그 능력은 가지 않기 때문에. 일본도 1945년에 히로시마 원폭이 터지면서 잿더미가 됐어요. 근데 5년 뒤에 한국전으로 거대하게 일어서 버렸어요. 왜? 머리 수준은 선진국이기 때문에. 여러분 머리는 선진국인가? 여러분은 스마트폰을 이해하는가?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네트를 잘한다 하니까 많이 해봤으니까 네트를 하시면서 물의 시대, 돈의 시대, 코인 시대, 인공지능 시대 이렇게 가는 것을 여러분은 느끼는가? 이런 것을 나에게 항상 의문을 해봐야 돼. 내가 여러분과 인생을 바꾸겠다고 하는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체로서 사는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방 한 칸 얻지 못하는 사람들 이것은 알프레드 마샬을 아프게 한 철학적 경제사적 화두였어요. 반대로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네트를 해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방식을 바꿀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알프레드 마샬은 그리고 그들을 보는 차가운 시선 그것이 뭐예요? 네트워크를 보는 차가운 시선. 연속국에서 가장 잔인한 말이 너 지금 이상한 다단계 하는 거 아니야? 욕 중에 제일 욕이 너 다단계 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듣고 있다는 말은 여기에 구성원인 우리들은 항상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거짓말 치고 다니고 정확한 선호, 정확한 프레퍼런스를 파트너한테 전해주지 않는 나쁜 인간들이 99%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좋은 파트너인가? 항상 나에게 질문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난은 숙명적인 것이며 결코 극복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그들에게 복지를 베푸는 것은 인구 증가만 부추기는 쓸데없는 짓이다. 복지를 처음에는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분도. 알프레드 마샬도 절대 이 불쌍한 것들한테는 빵을 줘서는 안 된다. 빵을 주면 이 게으른 자들이 얘기 나가지고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불어나니까 그 굶어 죽은 사람이 무한대로 나와버릴 것이다. 복지를 만들면 이렇게. 그래서 그 친구 멜서스는 인구론에서 그 산술급수, 기하급수라는 단어를 세계 최초로 씁니다. 근데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사람은 늘어납니까? 지금 인구가 스마트폰 세계가 되면서 인구가 전 세계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여자의 힘이 세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식량 문제가 이 전쟁으로 지금 식량 문제가 내년에 거대한 문제로 뛰어오르고 지금 식료품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저장고가 냉장고 2대 있잖아요. 진짜 돈 버는 사람은 저장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떼돈을 법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브라질 이런 데서 수출을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왜? 수출을 안 하고 있으면 가격이 10배로 뛰니까. 왜? 생산이 올해 우크라이나에서 못 할 거니까. 왜? 지금 파종 시기인데 파종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방학 기간 중 몇몇 도시의 빈민가를 걸어다니며 최하층 사람들의 얼굴을 살펴봤다. 그리고 나는 결정했다. 혼신의 힘을 다해 정치 경제를 이제 수학을 공부 안 하고 정치 경제를 공부해야 되겠다. 이것이 알프레드 마샬의 서문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부모는 성직자가 되어라 했는데 수학자가 됐고 수학자가 돼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 세계 최고의 선진국인 영국을 바꿀 수 수학으로 없을 것 같다 해서 이 수학에서 배운 지식들을 가난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한 경제학 연구에서 이를 위해 자연스럽게 꺼내든 수학 공식도 배운 것이 수학이니까 수학을 경제학에 도입을 합니다. 그래프와 함수로 설명한 수요 공급 곡선 그리고 미적분을 설명한 한계 효용의 법칙 경제학을 설명하는 3가지 카테고리즘이 하나는 말로 하는 것 막시즘이라고 하나는 수로 하는 것 한계 효용의 법칙 마샬리즘이라고 그리고 수학으로 하는 법 이것도 그 마샬에서 나온 건데 이 수학은 20세기 이 이후에 20세기 수학이 이런 한계 효용의 법칙 미분 적분이 세계를 장악합니다. 이 효시를 준 사람이 마샬이다 그 말이에요. 온갖 수학 공식과 계산법 빽빽했던 마샬의 경제학 노트 아무도 읽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저같이 무식한 인간들은 플러스 마이너스만 봐도 짜증나는데 하나님 교회 안 다닌 사람 하나님 이야기도 섬기려는데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곱셈 이런 단어 나오니까 짜증나잖아요. 근데 이 수학을 이해해야 됩니다. 수학을 지금은 수학을 넘어 양자가 수학에다 생각을 넣은 산수가 아니라 그 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수학 거기에 이제 양자까지 확장되어 가는 속에서 나는 그것이 어렵다 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내 생각을 넣는 우리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고 그러나 이 수학이 사회에 먹히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경제학자들에게는 계량하는데 지금 계량화됐지만 이런 그 미분 적분 풀어라고 하면 다 짜증내니까 수학은 단지 속기의 수단일 뿐 엔진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쓴 책 메뉴에 눈이 뜨지 않게 숫자와 공식을 빼고 대신 그 자리에 채운 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이었다. 그 말의 첫 장에 연소득이 100파운드인 사람과 연소득이 300파운드 사람과는 달리 심한 빗속도 걸어서 출근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강주에서 서울을 올 때 그 100파운드인 사람은 버스 타고 오고 그것도 완행버스 타고 오고 돈 있는 사람은 KTX 타고 온다. 근데 그 돈이 없으면 버스 타는 것을 감내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시간이 2배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 시간이 가장 큰 돈이죠. 그리고 그가
잊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이 가난한 족속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잊지 않기 위해 그 경제학 교과서에 틈만 나면 찾아갔고, 부유한 사람들이 공공의 복지에 강한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아까 이제 말이 바뀌죠. 그들의 재력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활용할 수도 있고, 빈곤이라는 최대의 해악을 지상에서 제거하는데 공헌할 수도 있다. 자기가 똑똑한 수학자였을 때는 절대 돈을 복지를 하면 안 된다 해서 마지막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바뀝니다. 말을 바꾼 것이 아니라 살다 보니까 바뀌는 거예요. 수년간 경제학 교과서가 된 경제 언론에 마샬이 만들어진 1903년에 캠브리지 대학 그 학장이 되는데, 그 마샬이 경제학도에게 당부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경제학자는 냉철한 이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따뜻한 가슴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그 취임 연설에서 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냉철한 이성, 따뜻한 가슴, 이 말은 그 경제학자들이 제일 많이 써먹는 단어입니다. 근데 당신의 가슴은 아직도 뜨거운가? 우리가 어떤 것을 분석할 때는 초이스 앤 컨센트, 초이스할 때는 냉철하게 머리가 뜨거워지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20년간 네트 안에서 있어 보니까 이 반대로 정보를 들으면 분석도 안 하고 머리가 뜨거워져. 여기 이미숙이가 먼저 등록할지 모르니까 내가 빨리 등록해야 돼. 등록해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해놓고 후회하네. 울면서 후회하네가 아니라 몇 줄 쳐놓고 후회하네. 너 보고 해. 아까 냉철한 차가운 머리여야 되는데, 그 다단계 2호선에 있는 100명 중에 99명은 뜨거운 머리, 뜨겁게 매출을 치고 차가운 가슴, 차갑게 반품을 치는 사탄 마귀 같은 사람들이 다 왜? 내가 통장이 망해 있다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99%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회사에 문제 있는 회사 많죠. 99% 문제 있죠. 그 선택한 것이 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책임은 다 어디에 있냐? 회사에 있다 그 말. 지금 저희는 거대한 조정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여기 사람들을 막 불러가지고 미팅하고 매출 띄우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다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애터미는 벌써 15년이 되어갑니다. 8년간 시스템을 무수히 바꿔가면서 조정을 했어요. 지금 생존해 있죠. 왜? 어제 제가 그 옳고 바른 본부 그 고은 회장을 만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다단계 방판 회사들이 만들어지지 않는 건 무슨 이유인가? 어제 뭐 회사의 돈이 엄청나게 많대요. 여러분, 엄청나게 돈 많은 회사가 이런 힘든 마케팅을 하겠어요? 혼자 돈 벌지. 마케팅에서 그 회사가 돈 있냐 없냐를 분석하는 것은 이 세상에 제일 멍청한 짓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마케팅 회사는 이 마케팅이 시스템적으로 안전한가, 이 수학적 분석이, 경제사적 분석이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뜨거운 머리, 차가운 가슴은 사탄 마귀가 되어가고 있다고 말이에요. 나는 이 말을 거부할 수 있는가? 나는 진실한데 회사가 망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것을 고민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금요일이니까